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은강 지음. 철부지 아빠 희생 때 아빠는 전부터 내 방에 관심이 많았다. 미미 누나가 이사를 온 후로 은근히 내 방을 탐내는 눈치였다. 내가 그러하듯 내 방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마땅한 핑계가 없어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늘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래서 방을 바꾸자고 할 기회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찬스가 왔다. 아빠가 물도 없는 도시 한복판의 상가 골목에서 낚시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었다. 그것도 릴이 달린 낚싯대를 사용했다. 로켓축까지 달린 낚시를 골목 바닥으로 날렸는데 낚이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인 만큼 가벼운 물건들이었다.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처음에는 작품 구상에 몰두하느라 정신을 흐트리고 싶지 않아서 낚싯대를 사용했다. 담배가 떨어지면 건너편 건물의 슈퍼마켓을 향하여 낚시를 던질 테니 줄에 담배를 달아줘요 라고 소리쳤다. 아빠는 자신의 방에서 골목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낚시를 날렸다. 낚시 바늘은 없었지만 줄 끝에는 미끼 대신에 돈이 묶여 있었다. 아빠는 솜씨 좋게 릴링을 하여 담배를 낚아 올렸다. 낚시질의 재미를 본 아빠는 빌릴 물건이 있을 때에도 이웃집으로 낚시를 던졌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탁소와 문구점에도 낚시를 날렸다. 심지어는 꽤 멀리 떨어진 철물점까지 날렸지만 자주 날리기로는 역시 슈퍼마켓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실력이 모자라서 전깃줄에 줄이 감기기도 했고 슈퍼마켓 유리창을 깨기도 했으며 강아지를 안고 지나가던 아가씨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 낚시질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은 곧 돈이기에 아낄 수 있는 시간은 돈만큼이나 악착같이 아껴야 한다는 신념이 아빠로 하여금 낚시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었다. 슈퍼마켓 부부의 도움이 컸지만 집요하게 연습을 하더니 이젠 포인트에서 반경 10cm를 벗어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꾼이 되었다. 그런데 아빠에게 그 중독된 낚시질을 끊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발생했다. 때로는 우럭을 잡기 위해 미꾸라지 미끼를 달아 던진 낚시에 망둥이가 낚이거나 망둥이를 낳기 위해 갯지렁이를 미끼로 달아 던진 낚시에 비닐봉지나 불가사리가 걸려오는 때가 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낚시 중일 때에는 별일이 아니지만 보는 눈이 많을 때에는 적이 민망하다. 아빠가 그 꼴을 당했다. 라면 몇 봉지가 필요해서 던진 낚시에 꼴사납게도 여성용 망사 팬티 2장, 찢어진 스타킹 3켤레, 낡은 브래지어 하나,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수십 개가 낚였다. 슈퍼마켓 여자가 추파를 던져도 아빠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그녀는 엄마 제사에 아빠가 미미 누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질투에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 아무리 낚시를 물어도 자꾸만 바늘을 뽑고 물로 돌려보내는 낚시꾼을 향해 물고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스포너가 폭발했다. 더는 짝사랑만 할 수 없다는 바락에서 다분히 고의적으로 찢어진 비닐봉투에 그것들을 담아서 준비해 두었고 바람 잘 부는 날을 택일하여
낚싯줄에 매달아 주었다. 물고기가 낚시꾼을 낚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아빠는 제법 두툼한 비닐봉투가 매달리자 은근히 기뻤을 것이다. 저 여자가 또 나를 생각해서 건강음료 몇 개 넣었군 하고 생각하며 힘차게 릴링을 했다. 그러나 아빠의 기대는 낚싯줄을 절반쯤 감았을 때 산산이 부서졌다. 찢어진 봉투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삐죽삐죽 삐어져 나오더니 잘 부는 바람을 타고 훨훨 날렸다. 거기에 박자를 맞추기라도 한 듯이 10원짜리 동전들이 우수수 거리로 흘러내렸다. 쨍그랑쨍그랑 소리에 사람들이 눈이 쏠렸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자 웬 돈벼락이냐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쳐다본 하늘에는 돈의 신은 보이지 않고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가 연처럼 줄에 매달려 나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은 다시 그 낚싯줄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 끝에서 한 사람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창문에 삐죽 고개를 내밀고 먼지 폴폴 날리는 골목을 향해 낚시를 들이운 아빠의 눈이었다. 아빠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하고서 떨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휘날리며 떨어진 이상한 물건들을 주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돌려 살펴보고는 키득키득 웃음을 흘렸다. 영문을 모르는 아빠가 슈퍼마켓 쪽을 바라보았는데 방금 그것을 매달아 보냈던 그녀는 메롱이라도 할 듯한 표정으로 생글생글 웃고 서 있었다. 골목 아래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하필이면 세탁소 아저씨였다. 이 기회에 그동안 당한 서름을 모두 씻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아빠를 향해 야시시한 여자 팬티를 흔들어 보였다. 그는 망측하게도 망사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호라비가 이런 것들은 무엇하러 샀나? 라고 소리쳤다. 물 잘 오른 과부라도 숨겨둔 거냐는 조롱도 덧붙였다. 주변에 선 구경꾼들이 하하 깔깔 웃으며 당황하는 아빠를 즐겁게 감상했다. 아빠는 슈퍼마켓 여자에게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흥분하여 씩씩거렸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다시 슈퍼마켓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슈퍼마켓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슈퍼마켓 안에 숨어서 아빠의 당황하는 모습을 감상하며 통쾌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빠는 얼른 낚시를 걷고 창밖으로 내밀었던 몸을 거두어 들였다. 당해도 옹골차게 당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한동안 넋을 잃었다. 그러나 잠시 후 분하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물건은 다 이해가 가는데 동전은 왜 넣었을까? 라는 궁금증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빠는 바깥에서 일어난 소동도 모르고 공부에 열중이던 내게 달려왔다. 그 상황을 내게 설명하더니 무엇 때문에 동전을 넣었을까? 라고 물었다. 아마도 들어있는 물건들이 모두 가벼운 것들이라서 올려보내도 찢어진 봉투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봐서 그랬을 거예요. 무게를 주어서 더 잘 떨어지게 한 거지요. 내 짐작에 아빠도 공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면 사람들 관심도 더 끌 것이고. 치밀하게도 준비를 했군. 나는 아빠를 골탕 먹인 슈퍼마켓 여자와 세탁소 아저씨가 기특하지 않았다. 뿌리 난 아빠 엉덩이에 낙서를 한 것은 환영받을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똥 묻은 개는 잡아다가 용광로에서 수영을 시켜야 한다. 그들 또한 아빠 못지않게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나는 얼른 아빠가 낚시질을 하던 창으로 달려갔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서 이러쿵저러쿵 숙덕대고 있었다.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있었지만 요는 아빠가 변태라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잊고 자해하는 것 아닐까요? 낄낄낄. 그럴지도 모르지. 호랩이니까. 베개에 입히고서 안고 자는지도 모르지. 우하하. 그러고도 남겠지. 호랍이니까. 아빠는 동네 사람들부터 더한 놀림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아빠는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비 맞은 중처럼 뭐라고 중얼거리며 거실을 빙글빙글 돌아치고 있었다. 아무리 미워도 나는 아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빠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출할 의무가 있었다. 나는 아빠를 위해 적극 구원에 나서기로 했다. 나는 골목을 내려다보며 세탁소 아저씨, 쌀집 아저씨는 잘 계시던가요? 하고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세탁소 아저씨가 공중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그 술도가가 잘 있는지 못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세탁소 아저씨는 시큰둥하게 그러나 움찔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혹시나 알고 계실까 했는데 모르신다니 제가 직접 가서 봐야겠군요. 세탁소 아저씨는 화장실 번개풀 사건을 내가 알고 있음을 눈치챘다. 아빠가 쩔쩔매는 모습에 참기름 잘 바른 김이라도 씹은 듯 기분 좋던 그의 표정이 그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아까 봤는데 잘 있더라. 그는 내가 쌀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거짓말을 했다. 잘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역시 술에 취해 계시겠죠? 나는 그의 말이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기로 했다. 그렇겠지. 쌀집 아저씨께 새로 별명 하나 얻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술 깨거든 말씀드려야겠군요. 설마 나와 상관이 있는 별명은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놀리는데 나도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해야죠. 아니다. 세탁소 아저씨는 바로 몸을 낮추며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네 아빠 놀린 적 없다. 그냥 이것들 주워서 가져다 주려고 했던 거니 오해 말아라. 좋아요. 믿을게요. 대신에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뭔데?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가셔서 그것들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쓰는 물건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건 왜 물어? 듣자니 슈퍼마켓 아저씨가 남자를 그렇게 밝힌대요. 남자를 꼬시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다시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 내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은 슈퍼마켓 여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뭐야 새끼야 라고 악에 받친 소리를 질렀다. 너 말 다 했어? 내 남편이 여자를 밝히는지 남자를 밝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봤어? 어디다가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지랄이야. 아주머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아빠가 슈퍼마켓에 주문을 하면 새 것을 주문하지 헌 것을 주문했겠어요? 찢어진 스타킹이 거기 왜 들었죠? 이상한 것들을 주문하기에 서비스로 넣었다. 왜? 요즘은 슈퍼마켓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도 파는가 보죠?
나보고 사다 달라고 했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우리 아빠는 머리도 잘 감는데 어쩌다가 바보가 되었을까요? 예쁜 아가씨가 하는 속옷 가게에 직접 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슈퍼머리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슈퍼머리라니 그건 또 뭔 말이야? 아주머니 머리 감은 지 오늘로 닷새째지요.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주변에 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자기가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는 내가 머리를 감은 지 닷새째든 엿새째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럴 때 밀리면 더 창피하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털만 안 감나요? 아님 다른 털도 안 감나요? 너 지금 성희롱하냐? 성춘향이 남동생 이름이 성희롱인가요? 성희롱이도 성춘향이한테 머리 좀 감고 살라고 했나 보죠? 성희롱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지? 성희롱에 대해 잘 아시는가 본데 멀쩡한 사람을 변태로 만든 것은 성희롱이에요? 아니에요? 더는 말로 상대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누가 그에 비해 그 자식이 아니랄까봐 라고 주절거리더니 슈퍼마켓으로 돌아갔다. 슈퍼녀가 돌아가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언제 사라졌는지 제일 신이 나서 떠들던 세탁소 아저씨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사고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아빠는 대수롭지 못한 존재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척 괴로워했다. 단골 슈퍼마켓을 옮긴 것은 물론이고 낚시도 끊어버리기로 작심하고는 내게 방을 바꾸자고 했다. 골목 쪽으로 난 창만 보면 또 낚시를 던지고 싶어질 것이라면서 골목 쪽 창이 없는 내 방을 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아빠는 순수하게 낚시를 끊기 위해 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다. 전부터 방 바꿀 기회만 엿보다가 얼씨구나 바로 이때가 기회다 라고 나온 것이다. 싫어요. 아빠 방 창에 창살을 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내가 딱 잘라 거절했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 바꾸면 가방 새로 사줄게. 그 정도로는 약해요. 여자친구 사귀는 거 허락할게. 나이 많아도 돼요? 미미씨만 빼고. 그럼 싫어요. 비겁하게 방 가지고 너무 튕기는 것 아니냐? 아빠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못 들어줘? 그럼 저도 부탁할게요. 제발 방 바꾸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요. 네? 아들이 이 정도 간절히 부탁했으면 아빠도 포기하시겠죠? 치사한 자식. 내가 지 만드느라고 얼마나 진을 뺐는데 이제 대가리 좀 굵었다고 아빠를 무시해? 내가 봤는데 진을 뺀 건 사실이지만 진 빠진다고 좋아서 낄낄거리던걸요? 네가 어떻게 봐, 짜샤. 넌 그때 물일 뿐이었는데. 물보다는 진했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진했으니 방 못 바꾸겠다는 거냐? 그럼 용돈 안 준다? 아빠가 아들 용돈 못 주겠다는 건 의무 회피예요. 아빠가 아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도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를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지 말고 바꾸자, 응? 싫어요. 울어버린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는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어 보이더니 아무 말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아 걸고 당신 농성에 들어갔다. 밥도 안 하고 가끔 나와서 물만 마시고 들어갔다. 내게 말을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다고 방을 바꿀 줄 아느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 철부지 아빠의 생떼는 그러나 이틀도 가지 않아서 풀어졌다. 나로부터 아빠의 단식 농성 소식을 듣고 미미 누나가 죽을 쏘아왔다. 아빠는 미미 누나의 목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다. 미미 누나는 죽을 아빠 방문 앞에 두고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삼치 한 마리를 들고 아빠 방 창문 아래로 가더니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서 굽기 시작했다. 그 냄새를 맡은 아빠는 창문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 냄새로 유혹하지 못하자 그녀는 말로 맛을 전했다. 소주를 곁들여 삼치를 뜯어먹으며 아이 맛있어, 참 고소하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삼치 한 마리를 다 먹고 미미 누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나도 그녀의 집으로 불렀고 우리 집에는 아빠 혼자만 있게 했다. 단식을 풀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못할 것이라며 나를 한참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웬 떡인가. 아빠 단식 덕분에 나만 꿀단지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와 나란히 앉아서 과일을 먹었고 그녀가 빌려다 놓은 만화책을 읽으며 낄낄거렸다.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 때 우리 집에서 떨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너희 새끼 공부 안 하고 거기서 뭐해? 미미 누나와 내가 어깨를 대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한 아빠가 창문을 들여다보며 냅다 소리쳤다. 보면 몰라요? 데이트 중인 거? 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지금 한가하게 만화책이나 읽고 있을 때야? 얼른 집에 가서 공부해 임마. 나는 못 이기는 척 읽던 만화책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는 나를 뒤따라 들어오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방 앞에 놓였던 죽그릇을 깨끗이 비운 게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았다. 그 그릇은 아빠에 의해 반질반질하게 세척되어서 식기 건조기에 놓여 있었다.